바다나 폭포 말고 최근에 새로 떠오른 스타가 있으니 바로 올레길이다. 이 길을 걷기 위해 항공편은 1년 내내 꽉 찬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사는 도둑개들. 정적 속에 누리던 달콤한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갔나 확인한 다음에 조심조심 밖으로 나온다. 옛날에는 어떻든 밟히는 게 개였으니까 사람 발에 밟힐 정도면은 얼마나 많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지대에 자리 잡은 올레길 도둑개. 한때는 사람 발에 밟힐 정도였다지만 그건 모두 옛날 이야기. 예, 개체수가 뭐 지금 그게 전부 합쳐봐야 내가 봤을 때는 한 20마리 내외나 되지 않을까. 해봐야 20마리 미만이에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은자처럼 살고 싶었는데 새소리 벗삼아 조용히 살아보리라 작정했었는데 이곳이 올레길 명소가 될 줄이야. 그동안 그저 산속 돌 틈에서 세상 걱정 모르고 살던 도둑개들이 그 거처를 안전한 나무 쪽으로 옮겨버린 모양이다. 그런데 도둑개는 정말 왜 바다에서 멀어진 것일까? 어떤 이는 진화라 하고 어떤 이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라 하니 도둑개의 입을 통해 그 사연을 좀 들어볼까? 이렇게 갯벌에 사는 친구들은 물이 들어올 때마다 생 난리를 겪죠. 그때를 노리고 날아온 갈매기들. 개요리 파티를 벌입니다. 에구, 저 비참한 모습이라니. 허구한 날 새 먹이가 되는 꼴도 그렇고. 이 짱뚱어란 놈. 칠개 반개 안 가리고 놀리며 장난치는 게 취미라니. 저런 꼴 안 당하고 사는 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저 툭 튀어나온 눈하고 이빨하며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 왜 저런 고생하며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싸움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저 꼴이 저게 뭡니까? 개흙을 잔뜩 묻힌 채. 진흙탕 싸움이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또 매일같이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일.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피신해야 하는 거. 대문 사이즈에 맞게 파야 하겠죠. 우린 저런 고생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개는 생존 경쟁에 실패해서 갯벌을 떠난 루저들이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갯벌에 비라도 쏟아져 봐요. 대문을 닫을 수도 없고 침수된 방 안에서 눅눅하게 지내야 하잖아요. 물찬 방에 들어가기 싫다. 그냥 밖에 있겠다. 그랬다간 바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갯벌에서 사는 친구들, 중노동 거의 노예 수준이죠. 물 빠지면 집안 수리하느라 정신없고 펜션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몇 배 더 고생해야 하는데 금방 허물어질 집을 참 허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식 밀도가 높다 보면 사람이나 개나 생명을 좀 천시하게 되나 봐요. 갯벌만 파먹고 살아도 충분할 텐데 이 짱뚱어. 어린 개를 장난삼아 가지고 놀다가 다리나 한두 개 뜯어먹다 버립니다. 참 이건 공개하기가 좀 뭐한데. 망둥어에게 쫓기던 어린 개를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족끼리 의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 보신 거죠. 어린 개를 그 자리에서 산채로. 저런 잔혹한 풍경이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갯벌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갯벌을 등진 거라니까요. 갯벌 근처 갈대 숲속에는 말똥개가 많이 살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보는 족족 그거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먹는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말똥개 된장찌개랍니다. 껍질 벗기고 나면 뭐 먹을 게 있느냐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만 저분들은 먹을 게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살도 살이지만 찌개 맛이 구수하다고 하니 우리가 말릴 재간은 없죠. 어쨌든 개들 중에서 사람들이 잡아먹지 않는 개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바다를 떠나 산속 깊숙이 숨어버린 덕분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생존 경쟁의 패배자다, 루저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이따금 지나가는 올레꾼들이 무섭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몰라요. 산속에 적막이 찾아오면 우린 참 느긋해져서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열매나 씨앗들을 먹죠. 이런 고품격 전원 생활을 바닷가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불편이라고 해야 고작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잠시 몸을 숨기는 것뿐이니까. 도둑개 이 친구가 주저리 자기는 루저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는 곳에 따라서 형편이 다른 법. 취미 삼아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이 아저씨. 파리채를 휘둘러서 접는 것이 새끼 도둑개. 저 소나무 숲 바로 아래가 바다라 어린 도둑개가 많이 올라오는데 억새개도 운이 나쁜 친구들이다. 파리도 아니면서 파리채에 맞아 목숨을 잃다니. 예, 여기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많이 잡아먹여요. 이 친구들 닭모이가 된다는 것인데 알이 잘 나오고요. 알이 빛깔이 아주 노래요. 노른자가 굉장히 맛있고요.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샛노랗고 맛있어진다. 그래서 닭들이 먹기 좋은 사이즈 아직 덜 자란 도둑개를 보양식으로 준다는 것이다. 어린 병아리도 좋아하고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도망이라도 칠라치면 닭이 더 흥분해서 마구 날뛰니 바다에서 벗어났다고 반드시 안전하다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갑자기 웬 국수? 생태교실을 운영하는 신동호 씨. 용도가 무엇일까? 종이컵에 담아가는 국수는 어떤 곤충이 먹는 것일까? 뜻밖에도 도둑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수를 좋아하는군요 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은 소주 빼고 다 먹습니다 라는 대답이 날아왔다. 도둑개, 일명 스마일개. 못 먹는 음식이 없으니 사료 걱정 안 해도 되고 바닷물 필요 없으니 수돗물만 잘 갈아줘도 3년은 너끈. 7, 8년 사는 친구들까지 있다고 하니 풍뎅이나 하늘소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다. 그래서 요즘 곤충 생태관에서는 도둑개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신동호 씨가 보슬비 스산하게 내리는 어스름역 섬진강 하구를 찾아 도둑개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살펴본다.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생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몇 마리 생포해서 생태관에 갖다 놓는 것이다.
신동호 씨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둑개가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포획하는 것보다 생태관에서 배양을 할 수는 없나 그런 고민인데 아직까지는 해답이 없다고 한다. 생태관에 오는 아이들이 다른 곤충 다 제쳐두고 도둑개 앞으로만 몰리는 걸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조금씩. 동친다 쟤들. 자, 줘보세요. 안 먹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낭비적 구호가 되지 않겠는가. 100번 여러 가지 몇 번 보호하자 얘기보다도 아이들 한 번 더 느끼고 만져보고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보호하고 할 수는 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도둑개는 매력적인 존재다. 문제는 이 효과적인 자연교육의 재료를 인공 배양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인데 왜 이렇게 스마일 웃는 줄 아나? 다 먹어서 배고파서 밥을 먹고 난 뒤에 도망갔잖아. 그래 멋쩍어서 씩 웃었단다. 그래서 도둑기래. 네. 도둑개의 인공 배양에 나선 구국조 씨.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 몇 년째 매달린 일이지만 될 듯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이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주거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기만 하면 자연 상태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자주 짝짓기를 하니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은 무난히 통과한 셈이고 암컷이 알을 품게 되면 그 알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마치 포도송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알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장의 박동도 느껴지고 초기 상태의 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비록 수족관에 갇혀있는 상태이긴 해도 보름달이 뜨는 날 산란을 시도하는 모습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불을 계속 켜놔도 밤낮 켜놔도 예. 저희들이 24시간 제 실험을 해봤는데 24시간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낮에는 알을 안 푼다는 겁니다. 꼭 밤에 그것도 보름달이 뜰 무렵 알을 턴다니 그 자연의 생태시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눈물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한데 아주 작은 점들처럼 보이지만 접살 렌즈를 통해 보면 그냥 알이 아니라 유생, 즉 조회아 상태라 부른다. 여기서 치계가 되려면 메갈로파라고 하는 또 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구국조 관장의 노력은 여기까지. 이 친구가 메갈로파 2단계에서 껍질을 한 번 더 벗어야 비로소 치계가 되는 것이다. 조회아를 어떻게 메갈로파 단계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마지막 한 단계만 성사시킨다면 도둑개를 대량 양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살기가 너무 퍽퍽해져서일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분은 집안에서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키우는 중이고 한 4, 5년 사는 애들이에요. 사슴벌레나 풍뎅이라면 몰라도 개를 키우다니, 그것도 열대지방 개를. 열대지방 애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온도 조절 장치로 온도를 28도 이상을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이 개의 이름은 헬로윈 크랩. 한국 땅에 상륙한 지 7, 8년쯤 된 최고참 애완용 개이긴 한데 저는 화려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이 크랩 좋죠. 근데 외국 크랩은 대부분 산에 사는 크랩들은 버로우를 하는 습성이 강해요. 버로우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굴을 씌워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습성이 너무 강해요. 색깔은 예쁜데 성질 고약하고
굴 파서 들어가면 한 달 넘도록 얼굴도 못 보는 헬로윈 크랩. 이런 고약한 친구를 애완용으로 키워야 하나 그러던 참에 등장한 것이 바로 도둑개. 7, 8년도 되니까 조금씩 수족관에서 흔히 이름은 다르게 나오죠. 도둑개가 아닌 스마일 크랩이나 레드 크랩. 왜 버르장머리 없고 온도 습도 까다롭게 맞춰줘야 하는 외국산 개를 키우는가? 우리 도둑개는 색깔도 예쁘거니와 또 얼마나 재롱동이인가? 그래서 애완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토종 도둑개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 아 이게 산란기인가 지금요? 도둑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던 이들은 그 생태까지 빠삭하게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육지하고 바다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묘가 있어요. 벌처로 가면은 구멍이 큰 게 있어요. 뱀 구멍 아니면 들쥐 구멍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은 예측에 돌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거품 물고 그러면 얘들이 나와요. 뱀이 아니라.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둑개를 아예 본 적도 없거나 처음 보곤 깜짝 놀란다. 거참 기가 막히네. 개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니.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바닥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개가 나무를